저는 올해 64입니다. 보육교사로 수십 년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으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택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하느냐는 시선 속에서도 조용히 공부를 시작했고 1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앞에 서면 손이 떨렸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작은 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하며 조심스럽게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40대 복지사 한 분이 저에게 훈계하듯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이것도 모르세요? 그 눈빛은 분명 가르침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너무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결국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다 하세요. 그 순간 말이 많던 그 사람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저에게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하더군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분명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겸손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내가 숙이는 태도를 일부 사람들은 약자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저 예의 있게 행동했을 뿐인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약함으로 해석합니다. 100번을 잘해드려도 한 번 서운하게 하면 그 한 번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힘들고 오히려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이 잘 사는 걸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면서도 깔 보이지 않는 삶. 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겸손하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의 비법 5가지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시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의 비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미지 관리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때 고시원에 살며 대리운전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막막했습니다. 그 시절엔 머리도 덥수룩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표정과 말투엔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운전 조심하세요. 제 몸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말이 섞였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지금 내 겉모습과 태도가 나를 이렇게 대하게 만드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작지만 중요한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셔츠를 깨끗하게 다려 입고 걸을 땐 등을 펴고 시선을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도와 자세에 반응합니다. 키가 작아도 어깨를 펴고 걸으면, 왜소해도 눈빛이 또렷하면 사람들은 감히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헐렁한 옷보다는 단정하게 몸에 맞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보다는 등을 펴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습관을 들였지요. 인사할 땐 고개는 숙이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쌓이고 나니 다른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를 대하는 제 마음부터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말투 조절입니다. 한 템포 늦게 천천히 말하기.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말을 빠르게 하면 똑똑해 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건 오히려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빠르면 상대는 내 말보다 내 마음이 먼저 앞섰다고 느낍니다. 결국 진정성보다는 급한 마음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한 박자 늦추고 말하면 상대는 그 안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신뢰를 느낍니다. 저는 말을 할 때 의도적으로 말을 조금 느리게 그리고 목소리를 약간 낮게 조절합니다. 그렇게 하면 듣는 이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예, 그렇습니다. 처럼 말끝은 단정하게 맺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 상대가 말할 때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내가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었지요. 이 작은 말투 하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천천히, 단정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나를 훨씬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이 조급하면 나도 가볍게 보이고 말이 차분하면 나도 깊이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말의 속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겸손하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의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내공 있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은 합니다. 하지만 듣고 나서 마음에 남는 말, 그런 말은 흔치 않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은 말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아무 자리에서나 농담을 하고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가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존경하던 한 선배님이 회의 시간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짧았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그분의 한마디에 회의 분위기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줄 만한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 뒤로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인지를요. 쓸데없는 말은 줄이고 상대가 듣고 나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농담도 가급적 삼가고 남을 헐뜯거나 험담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기분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공 있는 말 한마디는 크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말 안에 신중함이 있고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이. 네 번째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친절하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합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나서지 않게,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늘 눈치를 보고 한 발 물러서는 습관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 나갔을 때 괜히 어색할까 싶어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물도 챙기고 자리를 정리하고 심부름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에서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고 그저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어느 날은 다른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물을 따라 드리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손이 빠르시네. 늘 이런 건 잘하시더라. 가볍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친절은 베푸는 것이지 내려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웃으면서 물을 따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일을 내 몫처럼 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정함 속에도 나를 지키는 선이 있어야 사람들은 나를 존중합니다. 친절하게 말하되 내가 꼭 해야 하는 건 아닌 일에는 괜찮습니다. 라고 웃으며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품격입니다. 어르신이라고 늘 양보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나친 겸손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복지관에서도 늘 본인이 설거지를 도맡으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내가 하지 말아야지. 처음엔 좋아서 했는데 이젠 안 하면 어색해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냥 도우미가 돼버린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친절은 내가 원할 때 베풀어야 진짜 친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나를 잊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의 바른 태도는 유지하되 내가 무리해서 손해보는 상황은 피하려고 합니다. 부탁받지 않은 일에는 조용히 미소만 짓고 정중한 말투로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나도 지치지 않고 상대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끌리지만 그 착함이 자기 자신까지 덜어내는 방식일 때는 결국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웃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우지 마십시오. 웃음 뒤에도 무게감이 있을 때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함 속에 단호함을 담을 수 있어야 겸손하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의 마지막 5번째 비법은 따뜻함 4, 단호함 1의 지혜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다가가기 어렵고 너무 뜨거우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은 따뜻함으로, 일은 단호함으로 마음을 조절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은 다정하게 인정을 담아 대합니다. 인사도 밝게 하고 말도 부드럽게 건넵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함 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따뜻함을 만만함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기도 하고 내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호함 1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가까운 이웃분이 시간 되실 때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은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일정도 있었지만 예,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비슷한 요청이 몇 번 더 이어졌습니다. 그분에게는 제 거절 없는 대답이 언제든 도와줄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해졌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친절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제 일정이 있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태도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항상 따뜻하고 싶지만 그 따뜻함이 내 선을 넘어서게 해선 안 됩니다. 친절함이 유지되려면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든 어떤 관계든 항상 따뜻한 마음 4, 그리고 단호한 마음 2를 지켜가며 사람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 비율 하나만 기억하셔도 마음이 덜 상하고 사람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비법은 아주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에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걸 실천하기에는 늘 눈치를 보고 억울함을 감추고 조용히 넘기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겸손하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나만의 품격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존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겸손하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위한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남이 나를 대하는 기준이 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미지와 태도는 결코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투는 곧 사람의 품격이자 무게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더 단정하게 말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 말보다 마음에 남는 한마디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공 있는 말 한마디는 가슴 속에 오래 남는 향기와 같았습니다. 네 번째는 친절은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베풀어야 진짜 친절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아도 충분히 다정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 사이에는 따뜻함과 거리감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모두에게 다정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에게도 만만하지 않아야 나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아야만 했던 시간 속에서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는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혜 낭독소였습니다.